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헤이리 마을 인근의 버풍리에 있는 단독주택 한 번 더 소개하러 이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이 집을 보시겠다고 해서 건축주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가격을 7천만원 더 내리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024년 새해 첫 영상으로 소개를 했던 집인데 당시만 해도 가격이 7억 2천이었거든요. 그 가격도 일부 좀 조정을 하셨던 거였는데 며칠 전에 연락을 취했을 때는 7천만원 더 내려서 6억 5천에 분양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6억 5천이면 이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사를 하면 6억 5천에는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가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러 왔으니까요. 이 조용한 단독주택 마을, 또 전기 지중화가 되어 있는 깨끗한 마을입니다. 이런 한적한 곳에 있는 조용한 마을에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던 분들, 오늘 영상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마을입니다. 이 마을 풍경을 잠깐 보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 마을은 제가 휴일에 오던 평일에 오던 항상 이렇게 조용합니다. 차도 잘 안 지나다니고 심지어 사람이 지나다니는 모습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한 단독주택 마을인데요. 이 마을 안쪽에는 초등학교가 좀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이 마을에 있는 단독주택 사시는 걸 한 번쯤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공원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에 전봇대가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깔끔하게 다 지중화가 되어 있는 단독주택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을 풍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가면서 입지 조건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안 맞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가까운 경의중앙선 금촌역까지가 7.6km입니다. 역을 이용하려면 여기서 7km나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맞지 않겠죠. 그냥 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헤이리 마을은 굉장히 가까워요. 헤이리 마을 하면 대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버풍리라는 곳이거든요. 버풍리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헤이리 마을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입지 조건을 아주 짧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란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이게 나하고 맞는 지역인가,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핵심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이 마을은 맞지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이 이 앞에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80평이고 건축 면적은 2층까지 54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외장은 파벽, 일부는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5폐수 직관인 지역입니다. 주차 공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주차를 옆으로 한 대 했는데요. 라인은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건물 앞쪽 있죠? 이쪽에도 이렇게 바짝 붙여서 대면 추가로 한 대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3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없는 쪽에 보면 여기 수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전기 콘센트도 이렇게 곳곳에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세대 현관은 보시는 것처럼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5칸 올라가면 세대 현관이 나오고요. 올라오면 현관문은 두꺼운 방화문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대 현관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세면대가 있는데요. 바깥쪽에 이제 먼지가 많은 날은 손을 씻고 안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세면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5칸인데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5칸은 기본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본 이상의 신발 수납은 가능합니다. 뒤를 보면 일괄소등 버튼 또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일단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이렇게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잠깐 문을 좀 열어둬야 된다 라고 했을 때도 닫아두면 안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한쪽에 문이 있어요. 열어보면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데 여기가 계단 아래쪽 공간입니다. 그래서 잔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쪽이 그래도 꽤 깊은 편이라서 잔짐은 좀 많이 보관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인터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따라서 이렇게 틀어서 보면 거실이 안쪽까지 굉장히 넓게 길게 확장이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다 거실인가 할 텐데 엄연히 다이닝 공간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겁니다. 이게 다 거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일단 이 공간 위로 해서는 이렇게 오픈 거실로 만들어 놔서 위에가 이렇게 터져 있어요.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개방감은 있는데 가끔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또 와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조명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고 하시는 건데 순진하신 거죠? 네, 저거 일반인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기 조명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AS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키가 저 정도 큰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다리를 댄다고 해도 일반인이 절대 저거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부르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실이 굉장히 길게 넓게 확장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통으로 넓게 쓰셔도 되지만 이 안쪽 주방 공간이 길이는 굉장히 긴데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안쪽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옆을 식탁 놓는 자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다 넓게 거실로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 소파를 놓고 나면 자, 이쯤 놓거든요. 제가 서 있는 여기 이 창이 끝나는 바로 옆에다가 이제 소파를 놓고 이렇게 본다면 이 길이는 한 4m 정도 되는 겁니다. 4m 좀 넘나? 이럴 건데 여기가 실제 이제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요. 여기가 이제 실제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주방의 연장 공간, 다이닝 공간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딱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주방이 이게 뭐 좁다 이런 거보다는 여기 있는 이 벽 있죠? 여기 요 벽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잘려서 없었으면 여기에다 이제 냉장고도 이렇게 2대 나란히 놓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게 없었으면 뭐 이쪽에다가 또 냉장고 이렇게 2대 나란히 놓을 수 있거나 활용도가 더 높아졌을 텐데 오히려 이 벽이 있어가지고 뭔가 애매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커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입주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는 냉장고를 두려면 여기 한 대, 맞은편에 한 대, 그렇게 해서 마주보고 2대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환기창이 있는 곳에 아래쪽을 보면 개수대가 있고 옆으로 3구 전기레인지가 메인 쿡탑인데요. 요거는 하이라이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위는 후드 있고 또 한쪽에 환기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방은 이 길이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긴 편이라서 또 상하부장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의 수납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요 기둥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게 일반적인 고객분들의 의견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봐도 이 기둥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 다이닝 공간으로 쓴다면 여기 이렇게 채광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깥 풍경을 또 볼 수 있어서 요거는 개방감용이기도 하고요. 이쪽에다 참 잘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자, 바닥은 헤링본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쪽 위를 보면 실링팬,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창호가 성인인 제가 열고 닫기에도 굉장히 묵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몸을 기울여서 열고 닫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단열이 잘 되는 제품으로, 묵직한 제품으로 설치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향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마당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끝에 와서 전체 크기를 보면 안쪽까지 굉장히 깁니다. 이거 꽤 제법 넓은 마당이거든요. 폭도 그렇고요. 그래서 쓸모 있는 마당 공간이 대지가 80평인데도 이렇게 넓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쪽에 내부 공간도 작지 않죠. 그래서 대지 80평이지만 알차게 잘 지은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는 취향이겠죠. 제가 이 마당을 참 좋게 봤던 거, 잔디가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석재 일부러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쪽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기를 텃밭으로 쓰시든 이쪽 공간을 텃밭으로 쓰시든 입주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가보면 전기 콘센트, 수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한쪽에 쪽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바깥쪽으로 출입은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또 내려가는 계단이 없어요, 여기서. 근데 이 높이가 성인은 그냥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높이는 아니라서 괜찮은데 이왕 계단이 있었으면 더 출입이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계단이 없을 거면 이걸 도대체 뭐하러 만들어 놓은 건지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땅은 당연하게도 소유주가 있고 이 앞에 땅 주인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나 이제 분양해서 집 팔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남향에다가 동간거리도 이 앞에 집이 없으니까 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답답함은 없어요. 물론 저 집도 없었으면 더 그림 같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을은 다 그냥 그런 주택들로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무튼 그래도 지금은 좀 멀리 있는 느낌이라서 괜찮은데 이 앞에 집이 생긴다면 동간거리가 짧아지겠죠. 예, 그러면 감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이 집을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 두 번째 촬영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집이 평생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보장 따위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집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살짝 좀 답답해지겠죠. 그걸 꼭 감안하시고 보러 오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남은 공간들을 더 둘러보겠습니다. 한쪽에 세탁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헝하니 둔 거는 좋습니다. 요거까지는 좋은데 이왕 세탁실로 쓰는 공간처럼 예쁘게 만들 거면 이 앞에 문은 없더라도 이 옆에 이렇게 기둥을 하나 더 세워서 여기에다가 이 세탁기 건조기를 딱 넣게 되면 마치 빌트인 된 것처럼만 보였어도 아주 예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냥 이렇게 헝하니 뚫려 있어요. 밑에 단차를 두고 뭐 이런 것들은 참 잘해 두셨는데 이렇게 헝하게 뚫려 있으니까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외 환풍기는 또 달아 두셨습니다. 이 옆에 붙박이장 4칸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탁기를 놓게 된다면 세탁 용품은 여기에다 또 보관을 하실 수도 있겠죠. 바로 옆에는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아래쪽에 양변기 세면대는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한쪽에 청소용 워터건 있고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이 있으니까 눌러봐야겠죠. 막 눌러봅니다 또. 자, 위에는 환기창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샤워 공간은 유리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공간 자체가 이제 넓어요. 그래서 샤워 공간 충분히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요. 위를 보면 환풍 기능이 있는 온풍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욕실도 봤고요. 자, 1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가 제법 됩니다. 일단 이렇게 꺾여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이게 있어도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따라 들어가서 봐도 침실로 쓰기에는 전혀 좁지 않은 공간으로 1층 방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뒤를 보면 4칸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깊이가 꽤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불 등을 보관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을 다 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폭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셔도 여유 있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경사도 이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채광창을 하나씩 또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서 봐도 이렇게 있고요. 올라오면 바로 2층에 인터폰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픈 거실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 난간은 펜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바로 올라오자마자 있는 안방을 보는 게 아니고요. 건너편에 있는 공간들을 먼저 보고 마지막에 안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층의 첫 번째 방인데요. 굉장히 요상한 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이하게도 많이 길어요. 보통의 가변형 방을 보면 분리는 할 수 있지만 분리하게 되면 이 각 공간들이 협소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진짜 많이 길어요. 많이 길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가벽을 설치하더라도 둘 다 침실로 쓰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길게 확장을 잘 해놨습니다. 또 센스있게 에어컨도 2대를 설치해 놨어요. 보통 가변형 방에 가보면 이쪽에만 설치를 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침실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침실로 쓰기 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현장에 가보면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는 없고 이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센스 부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이렇게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 그래도 지금 뭐 괜찮죠. 앞에 집은 있지만 막 이렇게 답답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밑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이 올라오면 그때는 감안을 해야겠죠. 자, 가변형 방으로 쓴다면, 분리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 그리고 여기, 각 방에서 온도 조절도 해야 되니까, 이 양쪽에다가 조절기 설치를 또 해 두셨습니다. 이것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쪽은 그냥 뭐 안 해도 돼 하면서 저쪽에만 설치를 해놨을 텐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둘 다 잘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건너편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포켓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간을 보면 길기는 길어요. 근데 폭이 좀 좁아요. 자, 이렇게 제가 들어와서 서 있어도 지금 뭐 이렇게 넓다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워시 타워를 놓을 수 있기는 한데요. 대용량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이즈는 지금 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참고해서 워시 타워 설치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2층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2층의 메인 욕실은 1층하고 다르게요. 양변기 세면대 위치가 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으면 뭐가 다른가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양변기에는 비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 거울의 위치도 바뀌었죠. 1층은 여기 있었는데 2층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자, 위에 환기창 있고요. 그리고 샤워 공간 역시 유리 파티션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타일이 깔끔합니다. 자, 1층하고 왜 위치가 바뀌었을까? 세면대 양변기 위치가 왜 바뀌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제법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나와요. 이 길이가 이제 열자가 넘기 때문에 수납은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근데 나는 옷이 진짜 미치도록 많다 그러면
저기 요상하게 큰 방 있죠? 예, 그 방을 드레스룸으로 한쪽을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화장대는 제가 봤을 때 호불호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이 위에 상판도 그렇고요. 요거 막 한 80년대 후반 정도에 쓸만한 그런 화장대이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걸로 교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LED 조명에 있는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끄고 가야 돼요 또. 네, 안 껐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쪽에 메인 공간, 예, 안방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 지금 사이즈는 뒹굴러 다녀도 될 정도로 많이 넉넉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심지어는 층고까지 높여놔가지고 방도 큰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개방감은 상당합니다. 웅장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안방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안방을 왜 이렇게 설계를 해놨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뭐 법이 이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건축주 취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건축주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안방은 층고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쪽에 창이 있는데요. 이 위는 또 환기가 되는 창이고, 역시 이 풍경은 이 옆에 있는 요상한 방에서도 말씀드렸죠. 앞에 막힐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욕실인데요. 안방에 있는 욕실도 1층 욕실하고 다르게 세면대 양변기 위치가 바뀌어 있죠. 예, 이거 왜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열심히 한번 저도 알아볼게요. 일단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쓴 거 동일하고요. 양변기에 비대 있는 거 동일하고, 자,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 자, 끄고 가야죠. 그리고 환기창이 있고요. 역시 샤워 공간은 유리 파티션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홈도 파져 있습니다. 세면용품 올려두시면 되겠죠. 그냥 개인적인 건데요, 요 욕실 타일의 색깔 있죠?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제 취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공간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베란다가 있는데요, 미니 테라스처럼 꾸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 전기 콘센트는 있는데 이 공간에 수도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바깥 풍경은 여기서 보면 뭐 이쪽은 뚫려 있으니까 괜찮고요. 이 앞을 보면 집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답답할 정도의 동간거리는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열어보면 보일러실인데, 이 보일러실이 작지 않고요. 안쪽에다 잔짐을 보관하기에 아주 좋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짐은 여기다 막 보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일러가 두 대죠. 1층, 2층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용량이 높은 걸 한 대만 설치를 했다면, 사용하다 보면 2층까지는 뭐 일부 공간이 따뜻해지지 않는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설계할 때 보일러를 두 대로 나눠서 설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잘하신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다시 버풍리에 와서 가격 할인된 이 집을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대지 면적에, 이 건축 면적에 철근 콘크리트에 도시가스 난방, 오폐수 직관인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 집이 6억 5천이면 나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와서 보셔도 좋겠죠. 다만 나는 뭐 단독주택 일단 하면 가격을 떠나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인프라 좋고 뭐 역세권이어야 되고 이런 것만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맞지 않으니까 꼭 요거 기억하셨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보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으로 건너가서 다른 단독주택 또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